네, 정부가 3기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곽이 드러난 3기 신도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은 오늘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우선 첫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왜 6월 말에 하기로 했는데 서둘러서 2달이나 앞당겨서 했냐. 빨리 했는가? 예, 거기서 좀 여러 가지 의문, 또 의혹 이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전 개인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얘기대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게 잘 됐다. 잘 됐으니까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시간을 2달 후로 맞추면 지난번 이 과천 사태처럼 미리 비밀이 새 나와서 부동산 투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한 거 타이머리했다. 이렇게 보고 또 시장에서 또 한편은 이 현재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값이 조금 들썩들썩거리는데 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밝힘으로써 공급 요인에 의한 가격 안정화를 기했다. 이런 면에서 뭐 어차피 발표하기로 한 거 타이밍 맞게 잘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 맞게 잘했다. 앞당긴 것도 뭐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역시 잘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 집값의 들썩임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된 부분이고요. 아까 그 보여주셨던 CG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등등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어느 지역을 좀 주목해 볼까요? 예, 저기 지금 3기 신도시로서 6군데가 지금 CG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현재 우리 신도시 그 지정을 하려면 330제곱미터가 이상 되는 그중에서 정확하게 과천을 뺀 5군데예요. 5군데 중에 저 오른쪽에 있는 남양주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저런 지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현미 장관이 3기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 해서 발표한 곳은 2군데. 그러니까 왼쪽에 북쪽에 있는 이 고양 창릉 쪽 그리고 남쪽의 부천 대장 쪽입니다. 이 대목이 이제 오늘 발표에 가장 주목을 끄는 것으로 보이고요.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그 평수도 상당히 넓어요. 창릉이라는 데가 혹시 지명을 들어보셨는지요? 글쎄요. 저도 이번에 일산에 있는 곳인 거는 일산 근처인 거는 알았는데 창릉은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기 임금님 사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릉 얘기가 똑같잖아요. 서오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구파발 쪽에 가면 그 임금님 5분의 묘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지금 창릉은 이 세조의 그 아들이죠. 세조의 아들의 능이 있는 곳이고 5분이 있는 곳, 그 중에서 창릉지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하는데 공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저 부천 대장지구는 바로 김포공항 아래쪽입니다. 부천 지역의 마지막 남은 부천 사람들은 저기 대장 지역을 부천의 허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허파다? 이 인체의 허파처럼 이 숲이 그러니까 저기는 현재 지금 전답인데요.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니까 인체의 허파처럼 건강에 좋은 곳이다. 아무튼 이 창릉과 그 부천 대장지구 이 대목이 오늘 발표한 지역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왜 그 2곳이 꼽히는가 하면 서울과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고 서울과 가깝다는 것은 역시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격,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번에 이제 총 3번째 그 신도시를 하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하고 있는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이번 신도시가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부터 서울의 도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것이에요. 지금 김포공항 옆에 있는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시 경계 넘어가면 있죠. 그다음에 또 창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파발에서 바로 가까운 곳이에요. 1km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그 경계선 부근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존의 1기, 2기와의 차별성 문제, 1기, 2기가 좀 상대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많이 거론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이번 정책 발표되면서 이제 다른 커뮤니티나 기사에 있는 댓글들을 이제 두루두루 봤는데요. 그래서 1기, 2기 신도시에 이미 이제 들어가 있는 혹은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불만 섞인 목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 부분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지금 2기 같은 경우는 2기가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한 거거든요. 예. 그 2기 중에서 판교 같은 데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러나 지금 김포라든지 검단 같은 데서는 일부 검단 지역은 아직도 지금 미분양이 많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을 놔두고 그 가운데에 3기를 해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김포 지역이라든지 검단 지역 에 있는 사람들은 좀 화가 날 수가 있죠. 그다음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고향의 일산 같은 경우에 네. 중간에 창릉에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만큼 교통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래서 좀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의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2기가 서울 근교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예. 매우 바람직한데 예, 예. 1기나 2기를 생각한다면 좀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좀 불만을 살 소지가 있어요. 예.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1기, 2기도 버리지 말고 예. 1기, 2기의 인프라, 교통을 도심과 연결하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국토부가 예. 좀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2기 신도시에서도 뭐 교통 인프라가 이제 여러 번 거론이 됐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서도 그만큼 더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통 대책을 내놨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가 만약 교통 문제가 좀 해결이 좀 미완 과제로 남아 있다면 그것 역시 좀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대목을 좀 강조드리고 그 싶습니다. 대목을 좀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예. 예, 그 얘기 정도 교통 정책을 하고요. 신도시의 역사, 과거 신도시 우리가 성과를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세계적으로 보면 신도시의 본고장은 역시 영국의 런던입니다. 런던이 2차 대전 이후에 하워드란 경제학자가 야, 도심을 많이 파고 들어가지 말고 신도시를 만들자. 영국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시내 한복판에 고층 빌딩이 없어요. 제가 안 가봐가지고요. 예, 꼭 한번 이번에 휴가 때 가보시기 예, 예, 바랍니다. 그래서 런던 주변에는 신도시가 무려 20여 개 이상 되는 그래서 신도시를 그 중심으로 해서 런던이 균형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89년에 노태우 정부 당시에 이제 일산 분당을 위주로 한 이 신도시가 최초의 신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올림픽 때 이른바 삼저호황으로서 국민 소득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집값은 폭등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200만 가구를 하겠다고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당선됐어요. 그래서 5개 신도시 지금 분당, 일산, 삼본, 중동, 평촌 예. 여기에 만든 거죠. 그중 이제 반 정도는 뭐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문제는 이제 2기 신도시가 예. 아직도 미분양이 많고 교통 다니는데 이 주민들이 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면에서 좀 더 입체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저도 이제 동탄에 사는 지인한테 저도 이번 대책이 나오고 나서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교통에 대한 부분이 미완으로 좀 남아 있는 구석들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죠. 이제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중점적인 부분은 서울의 집값 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과연 안정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번 총 3기 신도시의 밑그림이 완성되면서 서울의 집값은 안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결국은 이제 이 김현미 장관 우리 국토부가 3기 신도시를 한 것은 결국 공급 물량을 들어서 시장에서 공급 우위에 의해서 가격을 좀 낮춰보자 하는 거였거든요. 처음에 지금 공급 물량 늘리는 걸 참 안 하려고 많이 했어요. 예. 수요 위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예. 문제는 특히 이제 어느 지역 하느냐가 문제. 일각에서는 자 집값이 지금 오르는 데는 강남하고 네. 서울의 한복판, 마용성 지구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근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예. 공급을 늘려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서울 시장인 박원순 시장하고 충돌을 빚으면서 서울 쪽에서는 그린벨트를 전혀 못 풀었죠.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 경기도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오늘 예. 김현미 장관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왜 강남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김현미 장관이 강남이 그렇게 좋습니까? 강남 아니어도 예. 얼마든지 살 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말이 또 일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이거 예. 같습니다. 결국은 왜 신도시가 실패하느냐? 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신도시가
이 배드타운이 되면 실패한다는 거죠. 배드타운이라는 것은 잠만 자는 곳이에요. 예. 잠만 자고 근무는 서울에서 한다면은 그야말로 교통이 지금처럼 대란이 일어난 이런 시점에서 신도시 가격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고생이 굉장히 어려울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자족 도시의 개념. 자, 신도시 지금 6군데 아까 CG로 나왔습니다. 그 도시 안에서 예. 대학도 들어가고 기업도 들어가고 병원도 들어가고 해서 안 나와도 예.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도시의 컨셉.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든 만약에 들어가 살더라도 실제 말씀하신 배드타운이 아니고 주거 환경이나 정주 여건이 잘 마련돼 있는 신도시, 자족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대책이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교통 인프라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 짚어본다면 이번 그 부동산 대책에 우려할 만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우려하시는 지점이 있습니까? 이 3기 신도시 대책에 그 이제 지금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6군데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 CG를 이렇게 보면 6군데를 서울의 외곽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자, 저 CG인데요. 저렇게 해놓으면 자, 어디가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갈까요? 결국은 저 가운데 지역. 결국은 외곽을 둘러싸면서 서울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서울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서울이 더 커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요. 아, 수도권 과밀화가 된다는 결국은 말씀이세요? 서울 수도권이 더 커지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자족 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면은 문제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그 과제가 더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현재 당장의 서울 집값을 막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조금 확대해 가면 결국 서울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도시 구상도 보다 획기적으로 아예 서울에서 100리 떨어진 곳, 200리 떨어진 곳, 이제 이럴 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저 부근에 지금 허파에 해당하는 그린벨트 이런 부분이 자꾸 없어지면 서울은 공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참 여러 가지로 이 부동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이 종합학문이라고 그러는데 경제학에다가 산업공학, 모든 도시공학, 인체공학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나 어차피 지금 하기로 한 마당이니까 자, 자족도시 만드는 거하고 또 교통망 연결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 국가적인 에너지와 역량 그리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3기 신도시에 우려할 만한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점수를 주신다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0점 정도 주신다면 어느 정도로? 그래요. 이게 이제 요즘 상대평가 시스템도 중요하니까 뭐 절대 성적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공급과 수요를 같이 한다는 뭐 전면에서 일단 패스 앤 페일러 한다면 패스되는 성적. 그다음에 교통도 상당히 많이 그 신경을 많이 썼어요. 교통을 많이 썼는데 보다 더 한 번 더 그 도시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대량 수송이 가능한 그런 게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마무리하실 때까지 자족 도시에 대한 개념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셔가지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좀 짚어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계 김대호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